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행복나눔대학 김화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한 명, 두 명 거의 그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낳는데 그것도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에 의존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 식당에를 가보시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도 뭐래요? 뭐해요? 따로따로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혹은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버스 정류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에 가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걸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기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이들이 더 바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이런 뭐 현상들이잖아요. 발생돼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소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잠깐만 와봐. 앉아봐. 아빠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이런 거 같은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애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엄마 저는요 아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스마트폰 이런 거를 나오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올려놓으라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구속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 보면 그 기계에 구속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요. 감탄은 줄 수 있어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와 이런 것도 되네? 이렇게도 되네? 거기에서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정보 제공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동은 못 받아요. 감동은요. 사람 마음과 마음,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탄은 엄청나게 다른 건데 그것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과 건너방에서 딸과 엄마가 대화를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엄마 뭐해? 두 글자 넘어가면 큰일 나. 어디야? 뭐해? TV 봐? 다 이런 단답형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2009년에 상품을 개발을 해서 SBS 하우머치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기억나는 건 거기에 경매를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경매를 보시는 분이 무지하게 이쁘다는 거. 그것밖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그분께서 경매를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이제 금액이 막 그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 8천 1억 넘어가서 뭐 결론적으로는 1억 5천에 그걸 계약을 맺는 걸로 해서 경매가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그분의 그거를 보고 제가 차를 끌고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뭔가 저런 거를 통해서 나도 배울 수 있는 시너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용돈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용돈 받는 것도 땡큐지. 왜 그러냐면 저 학교 다닐 때는 책 산다고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술 먹고 담배 사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찌됐든 작든 크든 용돈이라는 걸 좀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용돈을 똑같은 용돈을 주는데 대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SBS 하우머치에 그 경매를 진행을 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거를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돈에 대한 액수를 막 올리고 그러는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액수 이런 거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문제를 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내요. 애들한테 문제를 내면 1000원부터 시작인데요.
1,000원부터 시작인데 못 맞춰서 어려운 문제면 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들이 3명이에요. 애들이 3명인데 능력이 있어서 애들을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3명이 됐어요. 그죠? 근데 큰아들은 옆집 아저씨 닮았고요. 둘째 딸은 우체국 대표 닮았습니다. 셋째 딸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는지. 예, 그거는 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좋다 안 좋다? 무조건 좋은 거지. 왜? 용돈이 생기잖아. 자기네들한테 용돈이 생기니까 반응이 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안에 대화의 거리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이었고 제 딸이 6,000원에 낙찰을 받았던 그 문제예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진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와이프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예, 꼭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그래야 뭐 이렇게 막 피드백이 와.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예, 정답은 뭐냐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싸가지 없고요. 나는 잘하지도 않고요. 나만 알고요.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커서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려면 너 먼저 좋아져라. 너 먼저 나누고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원에 딸이 용돈을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빠가 가만히 있어? 야, 막 이렇게 해서 2,000원 뺏어가고 동생이 또 1,000원 뺏어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만 내도요. 2시간, 3시간은 기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야기들을 부연 설명이라는 걸 같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소통이 돼요. 정말 친해집니다. 애들이 나중에 고민거리를 얘기해요. 아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랬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만큼 컸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용돈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쓰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용돈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가 학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너만 먹고 싶겠어? 네 반 다른 친구들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같은 값이면 쌍쌍바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반을 나눠서. 학교에서 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말고 가장 안 친한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 지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쌍쌍바 나눠서 같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 하겠지. 뭐 학교 선생님 야 씨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친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차피 친한 친구는 친해. 가만 냅둬도 친해. 그렇게 하다 보면 반 전체의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친해지는 거예요. 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줘요?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네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것이다. 네가 이익을 원하면 다른 사람도 이익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 돈을 버는 방법보다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인관계. 네가 왜 아빠가 너한테 쌍쌍바를 사서 가장 안 친한 친구하고 먹으라고 하는지 훗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대인관계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같이 소통하게 되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갇혀있는 관점이 있어요. 부모들은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 관심과 관여는 다른 거예요. 관심 있게 봐주고 그것을 터치를 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관여를 해버린단 말이야. 관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 너 이렇게 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무조건 그걸로 다 일관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틀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딱 들어오면 어우 너는 맞는 거야. 야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틀을 딱 만들어 그거를 딱 벗어나면 넌 틀린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기가 어렵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애들한테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내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공부해야 돼요? 문제 내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애들한테 용돈을 주어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문제를 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물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부모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풀어라. 영어 단어 하나 더 많이 암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부모들이. 왜? 지금은 성적이 그 사람 인격 이런 것까지도 다 성적하고 그걸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남들한테 지는 거 싫고 옆집 철수한테 지는 거 싫고 하니까 공부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부모는요. 1년에 책도 한 권도 안 읽고요. 애들한테 맨날 책 읽고 공부하고 뭔가 더 발전된 그런 모습보다 그냥 회사 갔다 오면 TV 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주말 되면 등산 낚시 가고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소통도 안 돼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얘네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아이들 잘 보십시오. 개인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을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뭐예요? 결론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배려할 줄을 몰라요. 배려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를 꼭 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꼭 나누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인사 잘하고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지를 정해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게 뭐냐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네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경우가 생겨요. 소위 말해서 또라이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부만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밖에 몰라. 우리같이 막 사는 놈들 쌈박질도 좀 해보고 여자도 막 꼬셔보고 나가서 조금 나쁜 짓도 좀 해보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와도 부딪혀서 싸우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로 극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어때요?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갇히기 시작해요. 방에서 갇혀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머리가 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계속해서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이런 생각들을 무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공부만 하는 것이 인격과 이런 것들 동등시되는 이런 사회에 또 기계에 의존을 해서 진짜 감탄과 감동,
진짜 마음적인 감동을 서로 교류를 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주의 성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저도 돌아가서 우리 애들과 또 그 우리 애들 친구들과 이런 애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회들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더 성장을 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초석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도 공부하고 자녀들도 공부할 수 있는 인생의 긴 강에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